어마어마하게 고민이 있으면 도망갈까? 사무실도 그냥 그 다음날부터 출근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인데요. 자, 이 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는. 근데 제가 처음에 상가중개 입문했을 그때만 해도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이제 저도 강의를 하고 뭐 또 상강의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이 정보들이 온라인상에 많이 퍼져가지고 상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만 해도 이런 게 있는 줄 저도 모르고 중개하다가 모르면 사고를 피해갈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도 이거 중개사고 내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혼나가지고 머리 혹이 나가지고 그거 해결한다고. 정말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 제가 전혀 모르던 걸로 사고가 터지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불안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상가 중개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지경까지 갔어요.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와 똑같이 내가 전혀 모르는 일로 또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불안에 빠져가지고 되게 개인적으로 심각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정화조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이 원인자 부담금, 우리가 중개하다 보면 원인자 부담금이 나오는 중개권도 있고 안 나오는 중개도 있어요. 자, 일단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부터 하셔야 되고, 만약에 원인자 부담금이 나오는 중개를 진행하게 되면 일단 이게 돈이잖아요. 자, 이 돈을 안 내면 영업에 관한 허가 신고 등록증을 발급을 안 해줍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되는 중개를 할 때 이 돈을 안 내면 입점이 불가다는 이야기죠. 못 들어간다 이야기. 중개사고지 뭐. 중개사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모른 채 진행했다가 나중에 도장 다 찍고 나서 원인자 부담금이 나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이 돈이 얼마 안 되면 내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가지고 해결해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중개보수야 따로 받으면 되고. 그래서 이 비용이 몇 푼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지자체별 기준이 다 다르게 돼 있어서 전국 평균을 보면 만약에 원인자 부담금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적게 나와도 전국 평균치로 말씀드리면 수천만 원씩 나와요. 아무리 적게 나와도.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일부 그렇지 않은 지역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많이 나오면 억대 이상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원인자 부담금. 이게 내 주머니에서 해결할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모르고 중개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죠. 제가 초보 때 정말 예전인데 제가 과장 명함을 받고 한창 일할 때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일할 때 과정도 좋다. 그때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건강 가겠지, 그죠? 푸르는 청춘. 그때 초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중개하다가 그 부산에 다대포 해수욕장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해수욕장 도로를 물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해수욕장 바로 그 해안도로에 그 6층 건물의 건물주가 제 아는 분이에요. 초보 때 얼떨결에 그 상가를 매매를 하게 된 거예요. 초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서 저는 열심히 물건 개발 작업해가지고 우연히 그 건물에 물건 개발 작업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던 커피숍 4층이었나? 5층이었나? 커피숍 사장한테 명함 주면서 가게를 처분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늘 명함 작업하듯이 들어갔는데 어떤 것 같아요? 5층에 있던 커피숍 사장님이 그 건물 주인이었어요. 여사장님. 그래가지고 이거 잘 오셨다. 이거 내 건물인데 내 건물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매매 물건을 우연찮게 접수가 돼가지고 그때 초보니까 손님 찾을 여력은 없고 같은 상가 중개를 하는 다른 우리 고참이 매수자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손님 붙여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고 우연찮게. 그래서 그 고참이 찾아온 손님 있죠. 그 손님이 고참이 모시고 안 내려갈 때 저도 동행을 시켜가지고 같이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제 물건이니까. 근데 그
상가 건물을 매수했던 그 매수자가 분당 이매촌에 사시는 사모님인데, 그때 이매촌이란 동네 이름을 듣고 혼자 이거 상위용사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랬어요. 생전 처음 들어온 지명이니까. 알고 보니까 돈 많은 분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도 분당 이매촌, 분당이죠. 하여튼 이매촌에 사시는 사모님 내려와가지고 그 건물을 둘러봤는데, 그 우리 고참이 손님을 딱 모시고 가자마자 제일 먼저 그 건물 옥상으로 딱 데려가더라고요. 옥상으로. 철문을 열고 옥상에 딱 가서 난간 쪽에 가니까 눈앞에 뭐가 펼쳐져 있다? 다대포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다니까? 앞에 뷰가 가리는 거 하나도 없이. 그 다대포 해수욕장 물이 어떤 물이냐면 태평양 바닷물이에요. 태평양. 서울 사람들은 한강이 요만큼만 보여도 엄청나게 비싸다면서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한강이 요만큼만 보여도 어마어마하게 값이 올라간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태평양이 눈앞에 가리는 것이 다 펼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시는 분을 모시고 그런 광경을 보여드리니 한 방에 훅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금액 브리핑 했겠죠. 서울의 아파트 한 채의 값 정도와 비슷해. 그러니까 누구라도 매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 사모님이 그 당시 50대 초반, 초중반 정도 됐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그래서 저를 예쁘게 보셔가지고 부산에 내려올 때마다 저를 불러가지고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해당 건물에 뭐 자질구레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고참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계속 전화 와가지고 이거 이런 데 좀 해결해줘 이렇게 부탁하고 올라가시고 그렇게 이제 신분을 쌓은 사이였어요. 그 건물 1층이 갑자기 공실로 비어가지고 임차인 좀 구해줘. 이렇게 그 사모님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임차인을 구했는데 울산에 있던 부부가 울산에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돼지국밥집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구해달라 그래서 마침 그 다대포 해수욕장에 있는 건물 1층에 그 이전 임차인이 빠져나가고 공실로 비어있는 자리였어요. 거기를 안 내렸더니 되게 마음에 들어요. 물론 제가 브리핑 잘했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다 장가 치고 마무리 다 했어요. 그러니까 공실이니까 권리금 작업할 필요 없이 그 건물주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임대차 계약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돼지국밥집이니까 잔금을 다 치고 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러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그 위생과 담당 공무원이 그 울산 그 부부한테 이거 원인자 부담금 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이게 있는지. 그랬더니 그 울산 부부가 저한테 구청에서 갔다 온 다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허 과장님 어떻게 된 거냐. 그동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랐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왜 깜짝같이 감추고 이야기를 안 해준 거냐. 미리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이 계약을 포기할까봐 알고도 감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를 사기꾼 보듯이 그때부터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몰랐다니까. 진짜. 알고도 일부러 안 알려준 게 아니고 몰라가지고 못 알려준 거예요. 그거를 제 있는 마음을 다 설명을 해도 씨알이 안 믿기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좀 몰랐다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이런 게 그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문제가 터졌으니까 해결해야 되잖아요. 당장 임차인들은 삐져있고 울산 부부는 제가 기댈 언덕이라고는 그동안 평소 알고 지내던 건물 주인 있죠. 그 이매촌에 사시는 분.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이런 일이 좀 생겼다. 이거 비용이 제 기억으로 원인자 부담 2,300 몇십만 원 나왔는데 제 돈으로 해결할 정도 수준은 넘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건물주 되시는 사모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 질의는 내가 대신 내줄게.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호탕하게 한마디 해줄 걸 기대하고 전화했더니 그래 그러면 이 계약 없던 걸로 하자. 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고민했으면 도망갈까?
사무실도 그냥 그 다음날부터 출근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종적을 감춰버리면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갈까? 아니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볼까? 울산 부부한테. 정말 내 진심은 알고 안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몰라서 못 가르쳐 준 거라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서 일단 부딪혀보자. 진짜 몰랐으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제 진심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중개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만나고 헤어지고 했을 거잖아요. 만나서 이 물건도 보여주고 저 물건도, 이 과정에서 서로 이런 사람이구나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겠죠. 그게 도움이 됐는지 제 진심을 그 울산 부부가 받아들여줬어요. 진짜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 2,300 몇십만 원을 울산 부부가 다 내고 들어왔어요. 그 대신 그 임차인한테 받기로 했던 복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받으면 도둑놈이지. 그렇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울산 부부하고 정말 친하게 잘 지냅니다. 다행히 그 들어간 가게가 장사도 잘 돼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이게 뭔가 하고 파고 들어가지고 제 것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초보 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계속 제가 스스로 부딪혀가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다 제 것으로 만들어 왔던 사람이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